서초구의 우아한 거리를 따라 떨어지는 첫가을 낙엽들 사이로 17살의 서혜운이 저택의 전자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녀의 몸은 긴장되어 있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챌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을 일군 서민준의 딸로서 혜운은 어릴 때부터 완벽한 자세와 통제된 표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콘크리트와 짙은 유리, 완벽한 건축 라인으로 이루어진 저택은 언제나 성공과 현대성 그리고 통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아버지의 헬리콥터 사고 이후 이 집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 더욱 조용해지고 더욱 차가워졌다. 군사적 규율과 우아함을 겸비한 어머니 서주원의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는 창문보다 벽이 더 많아진 것만 같았다. 유일한 위안은 세크, 가족의 전직 경호 책임자였던 김태혁이 직접 훈련시킨 로트와일러였다. 거의 인간 같은 정확성으로 혜운의 발걸음을 따르는 세크는 단순한 경비견 이상이었다. 민준이 사라진 후 세크는 비밀을 간직하지 않은 유일한 정서적 유대가 되었다. 혜운의 일상은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승인된 교사들과의 개인 수업, 감시된 이동, 검열된 기기들. 하지만 이 가을 오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그녀의 개인 휴대폰에 도착했다. 프로메테스, 파일에 당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는 아니었어요. 누구를 믿을지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시했을 이 메시지가 혜운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웠다. 아버지가 장난스러운 어조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코드, 보호, 약속. 한때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게임처럼 들렸던 말들이 이제는 실제 퍼즐의 조각처럼 들렸다. 불안감에 휩싸인 혜운은 아버지의 옛 서재로 향했다. 그의 부재 이후 거의 손대지 않은 공간이었다. 짙은 목재와 오래된 커피 향이 감도는 그곳에서 그녀는 특정 각도에서만 보이는 미묘한 홈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일하던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천장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거기서 그녀는 간단해 보이지만 암호화된 디자인과 생체 인식 보안이 갖춰진 장치를 발견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마지막 생일에 선물한 목걸이가 장치와 가까워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책상 위에 오래된 컴퓨터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나타났다. 신원 확인 완료. 환영합니다, 혜운 양. 그 순간부터 혜운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집안의 감시 카메라들이 알 수 없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방 거울 틀 아래에서 작은 센서를 발견했다. 오랫동안 충실했던 가정부조차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혜운은 어머니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주요 벡터의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크의 귀가 쫑긋 서더니 경계하는 듯한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혜운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진실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침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버지의 유산과 가족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이 적힌 디지털 폴더가 열리자 혜운의 눈앞에 아버지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서민준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묻어났다. 혜운아, 네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의 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단다. 홀로그램 속 아버지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디지털 공격 패턴에 대해 설명했다. 개별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이 패턴들이 모여 거대한 영향력과 감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올림포스라 불리는 이 비밀 조직은 정치, 경제, 사법계 최상층부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혜운아,
앞으로는 세크와 김태형만을 믿어야 해. 다른 누구도 안 돼. 아버지의 이 말에 해우는 숨을 멈췄다. 김태혁은 어머니가 사고 직후 갑자기 해고한 전직 경호 책임자였다. 어머니는 왜 그를 내보냈을까? 모우라테크와 올림포스 사이에서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해운의 개인 교사 중 한 명이 갑자기 수업을 취소했다는 연락이 왔다. 새로운 경비원은 이상하게 눈을 피했고 저택의 감시 카메라 일부가 알 수 없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익숙했던 공간이 이제는 음모가 도사리는 체스판이 되어버렸다. 세크가 해운을 이끈 곳은 차고 바닥 아래 숨겨진 지하실이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예측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했던 오래된 시뮬레이션 터미널이 있었다. 홀로그램으로 된 코드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켰다. 북극성 천문대, 아버지와 딸이 별자리를 관측하던 그곳이었다. 해운은 프로메테우스에 완전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걸이, 서재에서 발견한 장치, 그리고 세크의 목걸이에 숨겨진 마이크로칩.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택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다. 정치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가 이재권이었다. 그의 방문은 모우라테크의 유산에 대한 관심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세크의 반응은 분명했다. 위험한 존재라는 신호였다. 2층에 숨어있던 해운은 어머니와 이재권의 대화 편린을 들을 수 있었다. 주요 벡터의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올림포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운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정부 레나타가 그녀를 붙잡았다. 큰일 났어요, 아가씨. 마님이 오늘 밤 이상한 사람들과 회의를 하시는 걸 봤어요. 예방적 추출이라는 말과 함께 아가씨 이름이 언급됐어요.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바라보며 해운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녀를 먼저 찾아내기를 기다리거나. 어둠이 내리자 해운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다. 레나타의 경고는 분명했다. 그들이 그녀를 추출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침실에서 필수품만을 배낭에 담으며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되새겼다. 프로메테우스의 비밀을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다. 목걸이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서재에서 발견한 장치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세크의 목걸이에 숨겨진 마이크로칩뿐이었다. 세크야, 이리 와. 해운이 속삭였다. 충실한 로트와일러가 조용히 다가왔다. 목걸이 안쪽에 숨겨진 작은 홈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거기서 그녀는 손톱만한 크기의 칩을 발견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갖춰졌다. 저택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해운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때로는 가장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이란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주차장 구석에는 오래된 제네시스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수집품으로만 여겼지만 해운은 알고 있었다. 이 채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해운은 대시보드 아래에서 숨겨진 버튼을 발견했다. 누르자 GPS 시스템이 활성화되었고 북극성, 천문대로 가는 경로가 표시되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차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크가 즉시 긴장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해운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둘러요, 아가씨. 레나타였다. 경비원들이 곧 교대할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해운은 망설였다. 레나타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세크가 평온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이걸 가져가세요. 레나타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현금과 새로운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김태혁 씨가 맡긴 거예요. 그분은 천문대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엔진을 켜자 부드러운 소리가 울렸다. 레나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님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혜운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택의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켜졌다. 어머니의 반기였다.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보며 혜운은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도시의 밤거리로 들어서며 혜운은 아버지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빛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거란다. 세크가 조수석에서 날카롭게 주위를 살폈고 혜운은 핸들을 굳게 잡았다. 천문대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분명 최고의 인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을 것이고 올림포스의 눈은 이미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혜운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북극성 천문대로 가는 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진실을 향해 혜운은 달렸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별은 가장 멀리 있는 법이니까. 북극성 천문대로 향하는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혜운의 손바닥에는 긴장감으로 땀이 배어났다. 세크는 창밖을 주시하며 귀를 쫑긋 세웠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칠 때마다 그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들의 뒤를 쫓지 않는 것 같았다. 천문대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혜운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방문을 떠올렸다. 그때 아버지는 특별히 긴 망원경 관측 시간을 예약했었다. 혜운아, 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단다.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김태혁이었다. 2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웠다. 혜운 양 마침내 오셨군요. 세크가 반갑게 그에게 달려갔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천문대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천체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태혁은 곧바로 관측실이 아닌 지하 보관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민준 사장님은 이곳을 백업 서버실로 사용하셨습니다. 올림포스가 모우라테크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이미 대비하고 계셨죠. 태혁이 벽면의 패널을 열자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드러났다.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셨나요? 혜운은 목걸이와 서재에서 찾은 장치, 그리고 세크의 목걸이에서 수집한 마이크로칩을 꺼냈다. 네, 모두 가져왔어요. 세 가지 장치를 결합하자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해킹 패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조작의 증거였다. 선거 결과 조작, 금융시장 왜곡, 여론 조작, 올림포스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민준 사장님은 이 정보를 공개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가 먼저 움직였죠. 태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헬리콥터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세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벌써 찾아냈나요? 혜운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태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계단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지원이 나타났다. 혜운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혜운이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표정이었다. 엄마? 혜운이 놀라서 물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원이 천천히 다가왔다. 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도 올림포스와 싸우고 있었단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그녀가 태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해우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지하 서버실의 푸른 빛 아래에서 서지원의 얼굴은 평소의 차가운 가면이 벗겨진 채였다. 올림포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가 처음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지. 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을 선택했단다. 해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난 2년간 차갑고 통제적이었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정면으로 맞서려 하셨죠. 지원이 계속했다. 하지만 나는 내부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어. 그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단다. 태혁이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하며 말했다. 지원님은 올림포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위장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도요. 그의 말에 해운의 가슴이 저렸다. 그동안의 차가움과 통제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받은 익명 메시지들, 그건 내가 보낸 거야. 지원이 고백했다. 네가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실로 이끌어주고 싶었단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 올림포스의 눈이 우리 가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홀로그램 화면이 떴다. 난 거기에는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의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다. 올림포스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야. 지원이 설명했다. 그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의 시스템에 침투해 있어. 정부, 기업, 미디어, 모든 곳에. 그래서 이재권이 저택에 왔던 거군요. 해운이 깨달았다. 그는 올림포스의 감시자였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갑자기 세크가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태혁이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차들이 산길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프로메테스를 완전히 활성화해야 해. 지원이 서둘러 말했다. 이건 단순한 폭로 프로그램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올림포스의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심어놓았어. 하지만 활성화하려면 천문대 전체가 흔들렸다. 누군가가 정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있었다. 해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프로메테스를 가동하면 올림포스의 네트워크가 붕괴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현대 사회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모우라테크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해우나. 지원이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우리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세크가 해운의 곁으로 다가와 충성스럽게 서 있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운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해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힘은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용기에 있단다. 결심이 섰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부 다 지우는 대신 해운이 빠르게 코드를 입력하며 말했다. 올림포스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거예요.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강제하는 거죠. 지원의 눈이 빛났다. 그래, 그들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모든 행동을 공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로구나. 태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사장님도 이런 해결책을 좋아하셨을 겁니다. 프로메테스, 시스템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올림포스의 네트워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활동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기록될 것이다. 그들의 힘은 더 이상 비밀에 있지 않았다. 천문대 위층에서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고
이재권이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섰다. 늦었습니다, 서 회장님. 그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다른 경호원들의 통신기기들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적으로 올림포스의 비밀 활동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아니요. 해운이 고개를 들어 이재권을 마주보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정한 투명성의 시작이죠. 세크가 해운의 옆에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북극성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들은 체포될 것입니다. 이재권이 마지막 위협을 던졌다. 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글쎄요. 제 생각엔 당신의 동료들이 더 바빠질 것 같네요. 지금쯤 전 세계 언론사들이 올림포스의 실체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보고 있을 테니까요. 태역의 태블릿에는 이미 주요 뉴스 채널들의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올림포스의 비밀 조직원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느라 바빠질 것이다. 해운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파괴 대신 변화를, 응징 대신 개혁을 선택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은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해운이 어머니와 태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갈 차례예요. 천문대의 돔이 열리며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다. 해운은 세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재권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올림포스의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모우라테크는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이다. 해운은 창밖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의 끝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해운이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